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에서 각종 건축물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지난 2020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설비 설치 사업에 2,500건 넘게 참여했습니다. 가정용 태양광 3kW를 설치하면 연간 최대 60만 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하게 돼 에너지 자립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지어진 익산 숭림사가 두 번째 국가보물을 갖게 됩니다. 국가유산청이 숭림사 보광전에 이어 정혜원을 보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정혜원은 17세기 불교 건축 양식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어 건축사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입니다. 익산시가 복합민원을 전담 관리하는 민원 매니저 제도를 오는 9월까지 운영합니다. 민원 매니저는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 복합 민원을 한 명의 공무원이 전담 관리하는 공무원입니다. 민원 접수부터 완료까지 도맡아 민원 처리 속도 개선이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금요일 종합 뉴스입니다. 군산에서 건축물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지난 2020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설비 설치 사업에 2,500곳 넘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정용 태양광 3kW를 설치하면 연간 최대 60만 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군산 나포면의 문화마을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마을은 집집마다 설치된 태양광 패널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정부의 에너지 기술 개발 사업에 선정돼 25억 원을 들여 전력망 구축을 마쳤고 지난 2024년부터 실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가구마다 설치된 3kW 규모의 태양광 설비는 한 달 5만 원, 연간 최대 60만 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자체 생산한 전기를 마을 안에서 소비하는 등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업은 군산시가 2020년부터 추진해온 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의 성과입니다. 3kW 규모의 태양광 설비 설치 비용 500만 원 가운데 주민 부담은 20%에 그치고 나머지는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됩니다. 최근 6년 동안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사업에 2,500가구가 넘게 참여했습니다. 2020년도부터 총 2,500가구의 재생에너지를 보급하였으며 현재까지 50기가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하였습니다. 이는 석유 1만 톤을 대체하는 효과입니다. 군산시는 내년에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는 오는 29일까지 수요조사를 진행해 50억 원 규모의 정부 공모 사업에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공모에 선정되면 300가구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50억 규모로 약 300가구의 재생에너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가구당 연 50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활기를 띠고 있는 재생에너지 사업, 기후위기 대응과 주민 경제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불법 계엄 당시 도청 폐쇄 논란으로 내란 방조 혐의 수사를 받은 김관영 도지사 예비후보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어제 오후 6시쯤 2차 종합특검으로부터 무혐의 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방조 의혹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불법 계엄 당시 행안부 지침에 따라 김 지사가 도청 폐쇄 등을 이행하고 지역 계엄 사령부에 협조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도지사 후보인 이원택 의원은 이를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했으며 김 예비후보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특검이 이 사건을 기소하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찰이 밥값 대납 의혹과 관련해 이원택 민주당 도지사 후보를 12시간에 걸쳐 조사했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어젯밤 10시쯤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 후보는 대납 지시 등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경찰은 밥값 72만 7천 원을 업무 추진비와 사비로 낸 김슬지 도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0시간가량 조사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군산과 익산 광역의원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군산은 제2선거구의 김동구, 제3선거구 나종대, 제4선거구 한준희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제1선거구와 제5선거구는 각각 강태창과 김우민이 단수 추천됐습니다. 익산은 제1선거구의 최종호, 제2선거구 조은희, 제3선거구 김경진, 제4선거구 한정수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새로 신설된 제5선거구는 김대중 후보가 단수 추천을 받아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 민주당의 시의원 경선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시의원 경선은 내일까지 진행되며 권리당원 100%가 반영됩니다. 선거구별 후보 발표는 10일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익산은 9개 선거구로 늘어난 가운데 다선거구에 6명이 몰려 가장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군산은 8개 선거구가 유지된 가운데 다선거구가 6파전으로 가장 치열합니다. 6.3 지방선거의 공식 후보 등록이 다음 주에 이뤄집니다. 익산과 군산 선관위는 14일부터 이틀간 후보 등록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 21일부터 선거일 이전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한편 사전투표는 29일부터 이틀간 이뤄집니다. 고려시대에 지어진 익산 숭림사가 두 번째 국가부물을 보유하게 됩니다. 국가유산청이 숭림사 보광전에 이어 정혜원을 보물로 지정하기로 했는데요. 정혜원은 17세기 불교 건축 양식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습니다. 1345년 고려 충무광 원년에 지어진 익산 숭림사. 이곳의 정혜원이 국가보물이 될 예정입니다. 국가유산청은 30일 예고기관과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정혜원은 승려들이 거처하며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참선이나 예불, 외부인 접견 등이 이뤄지는 곳입니다. 숭림사가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는 기록서를 보면 1589년 불로 소실된 후 3년 후 다시 지어졌습니다. 또 1642년에 추가 공사가 이뤄져 2년 후 상량됐습니다. 여기가 두 번 소실됐어요. 금강줄기를 타고 외적이 이제 그게 돌아가지고 여기가 외적과 싸우던 곳이야 여기가. 특히 정혜원은 건축 양식면에서 독특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초 정면 3칸과 측면 3칸으로 구성된 맞배 지붕 건물이었지만 조선 중기 사찰 생활사에 맞춰 건물 뒤쪽으로 칸을 확장해 기역자형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는 17세기 서남해안 사찰 건축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아울러 기록서에는 당시의 목재 수급 과정과 철물 소금 등 자재 조달 방식까지 세세하게 담겨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입니다. 앞서 숭림사 보광전 상량문은 1957년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목조 건축물로 조선 후기의 사찰 건축 양식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나무로 된 목조 문화재는 유일하니 군산 익산에 숭림사 보광제 한 년밖에 없습니다. 보광전에 이어 두 번째 보물 지정이 예고된 정혜원. 숭림사가 17세기 불교 건축 양식과 사찰 건축의 변천사를 보여주는 문화유산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전북자치도가 도내 주요 교통망 구축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국가예산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새만금항 인입철도 조기 구축, 그리고 도내 주요 도시를 잇는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 등입니다. 익산시가 청소년 중장기 정책으로 16개 핵심 과제에 65개 세부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익산시는 청소년 중장기 정책을 위한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갖고 이 같은 청사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2030년까지 적용할 청소년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청소년 리더십 성장체계 구축과 익산형 통합 안전망 구축, 청소년 친화 공간 인프라 구축 등입니다. 익산시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공약 이행평가에서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시에 따르면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전국 지자체의 공약 사업을 평가한 결과
익산시의 공약 이행률은 94.3%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익산시는 지역화폐 다이로움 누적 2조 5천억 원과 코스트코 유치, KTX 익산역 대합실 증축 등의 공약을 이행했습니다.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공약 이행 완료와 목표 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등 5개 분야를 평가했습니다. 익산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꿈의 스튜디오 운영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꿈의 스튜디오는 예술가 작업실을 기반으로 아동과 청소년이 창작 활동을 경험하도록 지원하는 시각예술 교육 사업입니다. 공모 선정으로 5년간 사업비 3억 4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앞으로 회화와 조각, 디지털 미디어 등 다양한 창작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익산시가 복합 민원을 전담 관리하는 민원 매니저를 오는 9월까지 운영합니다. 민원 매니저는 여러 부서에 걸쳐 처리해야 하는 복합 민원을 한 명의 공무원이 전담 관리하는데요. 민원 접수부터 완료까지 맡아 민원 처리 속도 개선이 기대됩니다. 익산시청 종합민원실. 시민들이 각종 민원 상담을 받기 위해 민원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건축이나 토목처럼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민원은 처리 절차가 복잡해 상담과 접수가 길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복합민원을 갖고 오시는 분들은 이제 복합민원이 여러 부서가 엮여 있는 경우가 많아서 부서마다 일일이 찾아다니는 불편함이 있으셨고 복합민원이 민원 처리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불편함이 하지만 앞으로 이런 불편함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익산시가 오는 9월까지 민원 매니저를 운영합니다. 익산시는 행안부의 시범 운영기관에 선정돼 도내 유일하게 민원 매니저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민원 매니저는 여러 부서에 걸쳐 처리해야 하는 복합 민원을 한 명의 공무원이 전담해 접수부터 처리 완료까지 관리합니다. 민원인이 개별 부서들을 직접 찾아다니지 않아도 관련 부서 협의와 처리 진행 상황, 안내 등을 한 명의 매니저가 도맡아 처리합니다. 익산시는 민원 매니저에 경제산업과 건축, 토목 분야, 베테랑 공무원 3명을 배치했습니다. 복합 민원 접수 비율이 높은 분야를 우선 지원해 민원 처리 속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익산시는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민원제도 보완에 나설 계획입니다.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다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데 수일이 소요돼 불편이 컸던 복합 민원. 민원 매니저 운영으로 민원 처리 절차와 속도 개선이 기대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이 민주당 군산시장 후보 결선에 오른 김영일 후보를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군산경찰서는 강임준 군산시장과 김영일 당시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의혹에 고발장이 접수돼 지난달 말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장에는 경선 탈락 뒤 강 시장의 선거사무소가 법적 지위를 잃었음에도 결선에 오른 김영일 의원의 선거운동을 위해 불법적으로 활용했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강 시장과 김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82건이 접수돼 6명이 송치됐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선거사범 82건이 접수돼 모두 131명을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이 가운데 15건은 수사를 마쳐 6명을 송치하고 15명은 불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67건과 관련된 110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군산군도 광대도 공사 현장에서 60대 남성이 추락해 부상을 입었습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반쯤 고군산군도 광대도의 산책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남성이 3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해경은 부상을 입은 작업자를 선유 3구항으로 긴급 이송한 뒤 119 구급대에 인계했습니다. 해경은 암벽을 깎는 공사 도중 암석이 무너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익산 낭산면의 한 고물상에서 불이 났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10시 30분쯤 불이 나 컨테이너와 지게차 등을 태우는 등 2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폐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익산점이 일시적으로 영업 중단됩니다. 홈플러스는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일부터 2달간 익산점을 포함해 전국 37개 매장의 영업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에게는 임금의 70% 수준인 휴업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기업회생 절차가 차질을 빚을 경우 고용 불안 등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최수근 해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최 해병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수중수색 지시로 순직했으며 그동안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습니다. 최 해병은 남원에서 태어나 익산에서 대학을 다니다 입대했습니다. 전국 장애학생체전에 도내 선수단 154명이 참가합니다. 전북 장애인 체육회는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제20회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에 154명이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선수단은 배드민턴, 볼링, 수영, 육상 등 12개 종목의 선수 88명과 임원 등 6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또 육상의 장재민, e스포츠의 송진수, 수영의 유세연, 플로어볼 전북연합팀이 선봉에 섭니다. 전춘성 민주당 진안군수 후보와 측근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두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진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춘성 진안군수 후보 등을 고발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장에는 민주당 진안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인 전춘성 군수의 비서실장이 전 군수를 지지해달라며 선거운동을 했고 전 군수가 개입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후보 결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민주당 진안군 읍면협 의회장들이 전 군수의 측근에게 금품을 받아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도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새만금 로컬 페스타가 전북문화관광재단의 지역 유망 마이스 행사에 선정돼 1,6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로컬 페스타는 도내 14개 시군의 미식과 여행, 문화 등을 모아 운영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행사는 오는 9월 4일부터 사흘간 군산 새만금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며 도내 특산물 미식 체험과 관광 체험, 공연 등이 진행됩니다. 지역 유망 마이스 육성 사업은 지역 행사를 육성하는 공모 사업입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농산업 분야의 유망 기술과 창업 아이디어를 지원합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다음 달 3일까지 농산업 분야의 예비 창업자와 창업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올해 대회는 대통령상 등 11개 분야를 수상하며 총 상금 1억 2,500만 원 규모의 포상도 제공됩니다. 농진원은 참가 기업을 위해 오는 19일 설명회를 열고 사업계획서 작성법과 AI 활용 전략, 선배 수상기업 사례 등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과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흥미롭게 배울 수 있는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역사 탐방 백제의 왕과 인물은 익산시 백제문화체험관에서 실시하며 초등학교 4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국공립 더샵 푸른날의 어린이집이 제104회 어린이날을 맞아 식료품 및 생필품을 군산시에 기탁했습니다. 이번 나눔은 어린이날을 기념해 아동들이 나눔의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으며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3도에서 2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군산도 대체로 맑으며 파고는 오전 오후 최고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